자, 반갑습니다. 변호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요, 이런 멋진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렇죠? 이런 집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요. 설령 이런 집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집세 나가지 않는, 월세 나가지 않는 그런 이러한 작은 내 집이 있다는 거, 이런 한 채 정도만 있다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보통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되지 않을까요? 또한 그래요. 뭐 희망치고는 너무 소소한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집 한 채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또한 월세를 꼬박꼬박 부담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집세나 월세 부담이 없는 내 집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요. 2020년 무주택자 비율이 무려 43.9%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퍼센트는 결국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에서 44% 정도는 집이 한 채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요. 대한민국의 일반 가구는 2092만 가구이고요. 유주택자, 즉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173만 가구가 되고요. 무주택자, 즉 집이 없는 사람들은 919만 가구나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무주택자 입장에서 본다면요. 서울의 집값 상승, 또한 인천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 그리고 전국 광역시의 집값 상승, 전국에 있는 시, 도, 지역까지의 집값 상승을 놓고 보면 그렇죠. 얼마나 가슴이 미어진다? 그래요. 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저의 마음 또한 아파지는 것 같은데요. 역시 지나친 집값 상승은요. 일부의 투자자들 입장, 다주택자들 입장, 또한 투기꾼들 입장,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이 더 많이 걷어지니까 정부 입장도 솔직히 집값이 오르면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급등을 하니까 이게 문제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집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저는 유튜브 방송을 통했어요. 무주택자 분들은 이래라고 했죠. 최소한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청약을 받아라. 뭐 상기 신도시가 됐든 뭐가 됐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청약받아라. 그리고 설령 내가 청약 점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오래된 구축 아파트라도 내 집 마련을 하시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최소한 집값이 떨어지든 집값이 올라가든 최소한 자기 명의로 된 집 한 채는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무주택자 입장이라면 우리가 뭐 투기하고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내 집 마련,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거주할 집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 집은 반드시 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전국의 무주택자 43%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청약받아라. 이거야 뭐 동일하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으면 새 아파트를 시세에 대비해서 수십 퍼센트, 뭐 적게는 20%고 많게는 뭐 40%가량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으면 분양 가격이 할인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파트는 어떤 경우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든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 이런 아파트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다면 청약 받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요거는 말씀드리면 주변 시세보다 더 비싼 아파트 지금 분양받아라. 이 말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분위기는 좀 떨어지는 분위기인데 주변 시세 아파트보다 더 비싼 아파트 그거를 분양받는다? 요건 이제 조심하시기라는 거예요. 따라서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되는 이유도 서서히 분양을 안 받는 사람들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세 번째로 본다면 내 집 마련은 좀 기다려라. 그래요. 전국에 있는 무주택자 43% 여러분, 내 집 마련 조금만 좀 참으셔도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이유, 첫 번째로 본다면
올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하락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 그래프로 보시더라도 마찬가지죠. 2022년 1월달 들어서 그렇죠. 이제 상승률이 없어. 상승률이 없고 서울 같은 경우, 인천 같은 경우,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무주택자 분들 입장에서 기다리던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하락으로 서서히 전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장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요. 또 성격 급하신 분들은 그래도 떨어졌대. 지금이라도 사.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만 더 참아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이유 두 번째로 본다면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이 대선 공약이 있죠.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하겠다. 뭐 250만 원 하겠다. 뭐 300 몇십만 원을 뭐 공급을 하겠다. 이러한 주택 공급 계획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끝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 정도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그렇죠. 이왕이면 새 아파트.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대선 후보자들이 대선 공약 중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또 LTV 주택담보대출이죠.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80%에서 90% 정도로 이렇게 많은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래요. 금리가 올라가는데 대출을 많이 해준다 해서 또 무조건 집 사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아무튼 생애 최초로 아파트를 구입한다라고 할 경우 취득세 좀 감면을 해준다는 얘기고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이렇게 80 내지 90%로 증가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지금 2월 달에 집 사는 것보다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고 뭐 한 달, 두 달, 몇 달 뒤에 이 정도로 혜택 뽑고 다 혜택 보면서 또 담보대출 받을 거 다 담보대출 받으면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장 집을 산다? 또 그렇죠. 성격 급하신 분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급한 분들은 그런데 좀 기다리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세 번째로 본다면 금리 상승에 따른 비투 연끌을 하신 분들 이제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요? 분명히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 믿고 샀는데 지금 뭐 오히려 올라가기는커녕 하락으로 전환된 지역도 증가되고 있고 무엇보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부담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사람들, 비투나 연끌을 한 사람들의 매물이 서서히 증가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채무 변제, 금리 인상이 되니까 채무 변제를 못한 그러한 매물이 증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 상승에 대한 효과가 여과 없이 나타나는 시점, 그러한 시점이 될 때 매물이 자연스럽게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럼 매물이 증가된다. 수요는 줄어드는데 매물이 증가된다. 공급이 증가된다. 그러면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한 네 번째로 본다면요. 대선 후보자들의 다주택자 일시적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그래요. 이러한 조치가 나오게 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중순부터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서서히 증가될 것을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이 증가된다. 그러하니 우리나라의 무주택자 43% 분들은요. 지금 당장 내 집 마련하는 것보다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청약을 받든가 아니면 좀 더 기다린 후 매물 증가를 확인한 후 천천히 내 집 장만하시는 게 지금보다 더 나아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 대한민국의 43% 무주택자 여러분, 지금까지 부동산으로 인해서, 집값으로 인해서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그런데 이러한 마음고생이 앞으로 서서히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만 더 내려보자고요.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